2025년 7월 여자 배구 V리그의 오프시즌은 예상치 못한 정적 속에 흘렀다. 평소라면 이적 소식과 계약 발표로 시끄러웠을 시기였지만 이상하리 많지 고요했다. 그러나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발표한 한 줄의 보도자료가 그 침묵을 날카롭게 깼다. 세터 김다솔과 아웃사이드 히터 김미원. 두 명의 주전급 베테랑이 팀을 떠났다. 이들은 최근까지 코트에서 팀의 중심으로 활약했던 선수들로 그들의 방출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흥국생명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은퇴도 이적도 아닌 아무런 설명 없이 두 선수가 사라졌다. 팬들 사이에서는 즉각 의문이 퍼졌다. 단순한 리빌딩 치고는 정리된 포지션이 너무 명확했다. 세터와 레프트. 바로 흥국생명이 가장 취약했던 두 자리였다. 흥미롭게도 이 포지션은 과거 이재영과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채웠던 자리와 정확히 일치했다. 며칠 뒤 흥국생명은 IBK기업은행에서 활약했던 박민지를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박민지는 세터도 레프트도 아닌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선수였다. 이쯤 되자 배구계 내부에서는 한 가지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흥국생명은 단순히 선수를 방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일까? 이 질문은 정황으로 이어졌고 정황은 더 큰 의문을 낳았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그리고 이 빈자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계는 2021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이재영과 이다영은 학교폭력 논란으로 리그를 떠났다. 한때 국가대표의 보물로 불리던 두 자매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강렬한 공격, 섬세한 세팅, 팬들을 열광시켰던 시그니처 플레이는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그 이후 한국 배구계에서 그들의 이름은 금기처럼 여겨졌다. 이재영은 부상과 침묵 속에 잠겼고 한때 은퇴를 암시하는 말까지 남겼다. 배구는 내 전부였지만 지금의 나는 그 전부에서 밀려나 있다. 반면 이다영은 달랐다. 그녀는 코트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 루마니아, 프랑스, 미국까지 끊임없이 뛰었다. 팀은 바뀌었지만 그녀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이다영은 여러 차례 언니와 다시 코트에 서고 싶다고 밝혔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두 자매는 함께 있을 때 가장 강력했고 함께 사라졌다. 그렇기에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둘 다여야만 했다. 최근 몇 주 사이 묘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이다영은 국내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 팬 앞에서 다시 뛰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영은 잠시 닫았던 SNS 계정을 열고 팬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복귀를 위한 조용한 선언일까? 공백은 길었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여전히 거대했다. 팬들, 리그, 심지어 배구계 전체가 그들의 빈자리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재영과 이다영은 말없이 무대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다. 흥국생명을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두 명의 베테랑 방출, 외부 공격수 영입, 그리고 비어있는 세터와 레프트 자리.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리빌딩의 일부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자리 정비일까? 같은 시기 흥국생명과 관련된 흥미로운 변화가 눈에 띄었다. 그동안 SNS 활동을 멈췄던 이재영이 계정을 다시 열고 흥국생명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했다. 팬들은 빠르게 반응했다. 이건 복귀 신호 아니야? 왜 지금에서야 계정을 열었을까? 이다영은 더 직접적이었다. 국내 행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국 팬 앞에서 뛰고 싶다.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예고에 가까웠다. 언론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익명의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직 아무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왜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느냐였다. 계산된 타이밍. 의도적인 침묵.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흐름. 이쯤 되자 질문은 바뀌어야 했다. 복귀가 사실이냐가 아니라 왜 아직 발표되지 않았느냐로. 모든 움직임은 정교하게 설계된 시나리오의 전주곡처럼 보였다. 이 이야기는 클럽을 넘어 국가대표팀으로 확장된다. 현재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깊은 침체를 겪고 있다. 2021년 도쿄 올림픽 4강 신화 이후 대표팀은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VNL 2023과 2025에서 전패하며 세계 랭킹은 42위까지 밀려났다. 지도자가 바뀌고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받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두 포지션의 공백이었다. 세터와 레프트. 공격을 설계하는 두뇌와 득점을 책임지는 화력. 이 두 자리에서 대표팀은 믿을 만한 선수를 찾지 못했다. 과거 이 포지션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름은 이다영과 이재영이었다. 팬들뿐 아니라 해설진과 전문가들도 말했다. 그들이 있었다면 지금의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물론 감정적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국가대표는 감정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자리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은 방송 인터뷰에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는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표팀 내부에서는 징계 재검토를 위한 비공식 기구가 구성되었다는 소문도 들린다. 자매가 복귀를 원하고 흥국생명이 자리를 비우며 대표팀이 성과를 갈망한다면 이 삼각구도는 복고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서다. 만약 대표팀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흥국생명의 복귀 추진은 단순한 도박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적 연계일 수 있다. 이건 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배구 전체가 한 번의 선택을 위해 기회를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이 선택은 논란을 잠재울 수도, 불씨를 되살릴 수도 있다. 결국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다.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 여자 배구를 살리는 길일까? 흥국생명은 2024에서 25 시즌을 통합 우승으로 마무리했다. 그 영광의 중심에는 김연경이 있었다. 그녀는 실력뿐 아니라 팀의 정신, 팬들의 믿음, 스폰서의 명분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김연경이 은퇴를 선언하며 그 공백은 단순한 공격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로 다가왔다. 흥국생명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후계자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충격을 이용해 판을 흔들 것인가? 이때 배구계 내부에서 쌍둥이 자매의 복고설이 돌기 시작했다. 이는 흥국생명만의 고민이 아니었다. 모기업 태광그룹도 이 선택에 깊이 관여했다. 김연경 효과로 상승했던 브랜드 이미지와 노출도는 그녀의 은퇴로 위협받고 있었다. 리그를 다시 지배할 새로운 아이콘이 필요했다. 기술보다 스토리, 전술보다 상징을 갖춘 존재는 결국 이재영과 이다영뿐이었다. 위험은 분명했지만 태광은 과거에도 논란을 감수하며 결과를 만들어낸 그룹이었다. 감독 경질, 선수 기용 문제, 언론과의 충돌을 이겨내며 성공을 쌓아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두 명의 베테랑을 정리하고 포지션을 비우며 전면적인 이미지 전략을 준비했다. 새로 부임한 일본 출신 감독 요시하라 테루모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팀 내부의 균열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준비는 도박일까?
아니면 완벽한 전략적 복귀 시나리오일까? 흥국생명은 답하지 않고 결과로 말하겠다는 듯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복거설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모든 시선은 두 가지 장벽으로 향한다. 첫 번째는 법적 장벽이다. 2021년 대한배구협회 KOVO는 두 자매에게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을 내렸다. 이는 영구 제명이 아닌 해제 가능성을 남긴 결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기준의 부재였다. 어떤 조건에서 징계를 풀 수 있는지 명확한 절차가 없었다. 이 틈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2024년 말 태광그룹의 고위 관계자가 신뢰받는 중재자를 통해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재영은 처음으로 걷던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